안녕하십니까? 부모님의 건강 전문가 엔티코드입니다. 어르신들, 요즘 몸에 좋다는 비싼 영양제, 몸보신 음식을 챙겨 드셔도 이상하게 기운이 없고 몸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프진 않으십니까? 나이 드니 당연하지 하고 넘기셨다면 남은 30년 인생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는 거대한 위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채워 넣어도 우리 몸의 장기와 혈관, 세포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겉돌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내 몸속 숨은 병을 찾아내는 자가진단부터 세포막을 깨워 대사를 살리는 현대 영양학의 비밀까지 단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증상 완화가 아닙니다. 2026년 최신 웰니스 트렌드가 주목하는 저속 노화와 세포 생체 시계 복구의 관점에서 왜 우리의 몸이 고장나기 시작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칠 것입니다. 오늘 다룰 방대한 8가지 핵심 내용을 먼저 브리핑해드립니다. 첫째, 지금 바로 따라하는 신체 자가진단법. 둘째, 약이 겉도는 세포 수준의 진짜 원인. 셋째, 미토콘드리아 가속 노화의 위험성. 그리고 후반부에는 세포막을 새 것으로 교체해 흡수율을 극대화하는 혁신적인 솔루션까지 전부 공개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지금 화면을 보시면서 저와 함께 딱 1분만 귀를 기울여 내 몸의 신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62세 김정숙 어르신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숙 어르신은 최근 들어 아침에 일어날 때 손끝이 뻣뻣하고 발바닥이 바닥에 닿을 때 찌릿한 통증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양손을 앞으로 뻗고 손가락을 꽉 쥐었다가 펴보십시오. 만약 5초 이내에 손가락 끝에 핏기가 돌아오지 않거나 둔한 느낌이 든다면 세포막 대사의 적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미세혈관과 세포가 꽉 막혀 순환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몸이 뻣뻣해지고 좋은 약을 먹어도 효과가 겉도는 걸까요? 그 진짜 원인은 바로 우리 몸의 가장 작은 단위, 바로 세포막의 오염에 있습니다. 우리 몸의 장기와 세포에는 각각 외부 물질을 통과시키는 현관문이 있습니다. 이 현관문이 바로 세포막입니다. 나이가 들고 만성 염증이 쌓이면 이 현관문이 마치 기름때가 잔뜩 낀 녹슨 현관문처럼 변해 꽉 닫히게 됩니다. 문이 닫혀 있으니 아무리 비싼 영양제와 약을 먹어도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을 떠돌다 배출되거나 오히려 혈관을 탁하게 만드는 독소가 되는 것입니다.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지면 우리 몸의 에너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도 굶주리게 됩니다. 이 세포막 오염과 대사 저하 증상을 나이 탓이려니 하고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의 세포 내 에너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면서 가속 노화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62세 김정숙 어르신의 경우도 세포막 오염을 방치한 결과 혈액 속 영양소와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 혈관벽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만성 염증 물질이 온몸의 혈관을 타고 돌며 뇌세포와 심장장기까지 공격하게 된 것이죠. 세포의 문이 닫혀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면 결국 장기가 굶어 죽어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세포막 기능이 30% 저하될 때 신체 가속 노화 지수는 무려 3배 이상 급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세포막을 이토록 녹슬게 만들었을까요? 범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한국인의 전통적인 식습관과 무심코 지나치는 일상 환경 속에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매일 먹는 찌개나 반찬에 과도하게 들어가는 산화된 오메가6 지방산과 고염분 식단입니다. 김정숙 어르신도 평소 건강을 생각하신다며 각종 나물을 무치고 부침 요리를 하실 때 기름을 아낌없이 쓰셨습니다. 하지만 고온에서 조리되며 산화된 식물성 기름은 세포막의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정제 탄수화물과 당독소입니다. 밥을 먹은 뒤 무심코 먹는 떡이나 빵, 믹스커피는 혈액 속에 당독소를 뿜어내어 세포막에 끈적하게 달라붙습니다. 마치 먼지가 가득 낀 방충망처럼 영양소가 들어갈 틈을 아예 차단해버리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일상적인 미세 플라스틱과 환경 호르몬의 누적입니다. 뜨거운 음식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거나 비닐봉지째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습관이 수십 년간 쌓이면서 세포막의 지질 구조를 물리적으로 파괴하고 오염을 가속화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몸에 좋다고 믿고 챙겨 드시거나 관절이 아프고 몸이 무겁다고 무심코 자주 드시는 특정 약물과 영양제가 오히려 세포막을 파괴하고 증상을 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이 속이 쓰리거나 관절 통증이 있을 때 소염 진통제나 위산 분비역제제를 습관적으로 처방받아 드십니다. 물론 당장의 통증을 줄이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 약물들을 장기 복용하게 되면 세포막을 구성하는 지질 성분의 합성을 방해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김정숙 어르신 역시 무릎 통증 때문에 소염제를 달고 사셨는데 이것이 오히려 장 점막세포와 혈관 세포막을 얇게 만들어 영양소 흡수율을 극도로 떨어뜨렸던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고용량으로 섭취하는 단일 성분의 특정 영양제들은 세포 내 산화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미토콘드리아의 변성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몸을 살리려고 먹은 약이 도리어 세포의 현관문을 부수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무너진 세포 환경을 바꾸기 위해 당장 무엇부터 먹어야 할까요? 멀리서 비싼 돈 들여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변 마트나 시장에서 단돈 몇천 원으로 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 세포막 오염을 걷어내고 저속 노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착한 식재료 3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신선한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의 풍부한 설포라판 성분은 세포 내 대사 폐기물을 청소하고 만성 염증을 줄여주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살짝 쪄서 올리브유와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배가 됩니다. 두 번째는 들깨와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의 풍부한 식물성 오메가3는 딱딱하게 굳은 세포막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들어 영양소 통로를 열어주는 데 기여합니다. 반드시 열을 가하지 않고 생으로 혹은 나물 무침 마지막에 넣어 드셔야 산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사 활성화에 숨은 공신인 황태입니다. 황태의 풍부한 아미노산 성분은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생성을 돕고 세포막 복구에 필요한 단백질의 기초를 결합해줍니다. 맑은 국으로 끓여 아침 식사로 드시면 무너진 대사 시계를 깨우는데 훌륭한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세포막이 굳어 있다면 흡수되지 못하고 겉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렇다면 이 장기의 현관문, 즉 세포막을 근본적으로 되살릴 방법은 없을까요? 현대 영양학은 마침내 그 열쇠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손상된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을 직접 보충하여 세포막을 새 것으로 교체하는 혁신적인 물질, 엔티팩터이중층 인지질 복합 물질 기술입니다. 우리의 세포막은 인지질이라는 이중 구조의 지방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 타이어가 오래되면 마모되듯 나이가 들면 이 인지질 구조가 깨지고 구멍이 나기 마련입니다. 엔티팩터 기술 물질은 우리 몸속 장기와 세포막과 완벽하게 동일한 구조의 성장 인지질 복합체를 정밀하게 공급합니다. 이를 통해 오염되고 깨진 세포막을 감싸 안으며 손상된 부위를 마치 새 타이어로 갈아 끼우듯 즉각적으로 복구하는 데 기여합니다. 세포막의 유연성이 회복되면서 세포 내 에너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의 대사 효율과 신체 활성 에너지가 수십 % 이상 정상 수준으로 올라갔다는 임상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소화 과정에서 파괴되지 않고 세포막까지 그대로 도달하여 흡수율을 극대화하는 이 메커니즘이 바로 현대 영양학이 주목하는 저속 노화의 핵심 열쇠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당장 집에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시작할 수 있는 세포 재생 생활 습관 5가지를 선물해드립니다. 첫째, 기상 후 미온수 한 잔입니다. 자는 동안 걸쭉해진 혈액을 맑게 하고 세포에 수분을 즉각 공급합니다. 둘째, 공복 상태 유지하기입니다. 저녁 식사 후 다음날 아침까지 최소 12시간의 공복을 유지하면 세포가 스스로 쓰레기를 청소하는 자가포식이 활성화되어 세포막 환경 개선에 기여합니다. 셋째, 하루 분 햇볕 보며 걷기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햇빛을 받을 때 에너지 생성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넷째, 스마트폰 멀리하고 깊은 잠자기입니다. 밤 11시 이전에는 불을 끄고 깊은 수면에 들어야 세포막을 복구하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다섯째, 코로 깊게 숨쉬기입니다. 입으로 쉬는 숨은 세포를 건조하게 하지만 코를 통한 깊은 복식 호흡은 신선한 산소를 세포막 깊숙이 전달합니다. 어르신들, 나이가 드는 것은 대단한 잘못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다만 내 몸의 신호를 무시하고 방치하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세포막을 지키고 장기의 현관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건강한 대사 시계는 지금부터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이 따뜻한 건강 신호를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